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 채널을 애정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42살이 된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내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38살로 동네에서 유명한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부부였죠. 결혼 초기만 해도 아내는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와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보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생활 패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변화였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오는 날이 생기고 친구들과 만난다며 주말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죠. 여보, 오늘은 병원에 환자가 많아서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며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피부과라는 게 워낙 바쁜 곳이니까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근이라고 하는 날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되더라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의심한다는 게 너무 비참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해진 건 주말이었어요. 언니들이랑 쇼핑 가야 해.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병원 직원들이랑 워크숍 참석해야 해. 온갖 이유를 대며 토요일 아침에 나가면 일요일 저녁에나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도 저는 아내를 믿었어요. 결혼 7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의 변화는 외모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화장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훨씬 화려해졌어요. 새로운 향수를 사서 뿌리고 다니고 헤어스타일도 자주 바꿨습니다. 요즘 상담실장이라서 환자들 앞에서 더 신경 써야 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생겼어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예전엔 제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전화를 받았는데 말이죠. 누구 전화야? 하고 물으면 병원 직원이야, 환자분이야 이런 대답만 했어요. 카드 명세서를 보니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이 있었고 평소 가지 않는 백화점에서 쇼핑한 기록도 있었어요. 언니들이랑 식사했어, 병원 사람들이랑 회식했어, 늘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횟수가 너무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외식을 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계속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도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친구들과 만나서 푸는 것쯤이야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또 늦게 들어왔는데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분명히 집에 있는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새 향수 샀어? 하고 물었더니 언니가 뿌려줬어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향수를 뿌려준다는 것도 어색하고 아내의 표정도 어딘지 어색했거든요. 그 후로 며칠간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고 메시지가 오면 입가에 미소를 띄었어요. 예전에는 저와 대화할 때 그런 표정을 지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볼 때만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직접 추궁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심 속에서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정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학 동기이자 지금도 가끔 만나는 친한 친구 정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심각하더라고요.
야, 혹시 지금 시간 있어? 너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어. 정민이가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우리 집 근처 카페로 나올 수 있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카페에서 만난 정민이의 표정은 말 그대로 착잡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야, 이거 정말 말하기 싫은데. 너 혹시 수진이 누나 오늘 회사 간다고 했어? 갑자기 아내 얘기가 나오니까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응. 오늘 토요일인데 병원에 특별 세미나가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 왜? 형, 미안해. 나 방금 우연히 봤는데 수진이 누나가 다른 남자랑 같이 있더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뭔가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엄청났어요. 뭐? 뭔 소리야? 어디서? 내가 여자친구랑 이마트 가는 길에 봤어. 처음엔 누나가 아닌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확실히 누나더라고. 키 크고 정장 입은 남자랑 장을 보고 있었어. 정민이는 계속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장만 봤어? 아니야. 그게. 정민이가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형, 정말 미안한데 사진을 찍어뒀어. 너한테 보여줘야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분명히 제 아내 수진이었어요. 키 큰 남자와 함께 카트를 끌고 있는데 마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뭔가를 집어들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아내가 물건을 고르면 남자가 웃으며 바라보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것만 봤어? 아니야. 더 있어. 정민이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 초기에 저와 함께 있을 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 모르겠어. 근데 차를 보니까 벤츠 최신형이더라. 돈 많은 사람 같았어. 정민이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저 아파트가 어디야? 여의도 쪽 고급 아파트야. 평수도 엄청 커 보이고 그 단지는 집값이 20억은 넘을 거야. 제가 버는 돈으로는 평생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왜 변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세미나 어땠어? 응, 좋았어. 새로운 시술법에 대해 배웠어.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아내를 보니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으로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가 찍은 사진 속 차 번호판을 확대해서 보고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네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 남자는 대형 제약회사 상무로 일하는 유부남이었어요. 나이는 45살 정도이고 부인과 고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봉만 해도 제가 버는 돈의 몇 배는 될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왜 우리 병원과 관련이 있을까? 생각해보니 제약회사에서 피부과의 의료기기나 약품을 납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만나서 시작된 관계인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며칠 더 지켜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는 거의 확실하게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남자와 만나는 날인 것 같았죠. 어느 토요일, 저는 용기를 내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오늘 병원 직원들과 워크숍 간다고 하며 나간 후, 저도 몰래 뒤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아내는 병원 쪽으로 가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았거든요. 아내를 멀리서 따라가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정말 업무상 만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토요일에 업무상 만날 이유는 없었죠. 여의도 아파트 단지 앞에서 아내는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벤츠가 나타나고 남자가 내려서 아내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이건 분명히 연인 관계였습니다. 업무상 만나는 사이라면 절대 저럴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오후 3시쯤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놀라운 건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보지 못했던 표정으로 웃고 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 남자도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근처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저는 멀리서 따라가며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백화점에서 두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쇼핑을 했습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비싼 가방을 사주고 아내는 남자에게 넥타이를 골라주더라고요. 완전히 부부나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두 사람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간 후 저는 혹시나 해서 더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쯤 창문 불빛이 켜지면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베란다 쪽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는데 바람을 타고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선명하게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은 확실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 먹을까? 아내가 그 남자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이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그 남자는 뒤에서 아내를 끌어안으며 목에 키스하는 장면까지 봤어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올라가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어요. 대신 핸드폰으로 그 장면들을 최대한 많이 촬영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모습도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는데 완전히 가족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내와 함께할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밤 9시쯤 드디어 결정적인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창문이 더 많이 열려서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랑은 언제 정리할 거야? 나도 내 남편한테 이혼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남자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바로 정리할게. 그럼 당신이 여기 진짜 주인이 되는 거야. 정말? 약속해? 당연하지. 난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 두 사람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모습까지 봐야 했습니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에 끝까지 참고 촬영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내가 언제부터 저를 속였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가장 큰 건 분노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아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11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는데 워크숍이 늦게 끝났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아내를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오늘 뭐 배웠는데? 새로운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배웠어.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아내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몇 개월간 이런 식으로 저를 속여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낮에는 다른 남자와 여보라고 부르며 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아내의 스케줄을 파악하고 그 남자의 정보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남자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피해자로서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더 많은 증거를 모은 후 저는 드디어 아내를 직접 추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아내가 또 병원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 어느 목요일 밤이었어요. 수진아, 우리 좀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아내는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나 오늘 정말 힘들어서. 내가 요즘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어.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나는 매일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민이가 봤어. 내가 다른 남자랑 여의도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아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곧 진정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업무상 만난 거야. 제약회사 상무님이신데 새로운 시술 장비 상담받으러 간 거였어.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업무상 만남이 그렇게 하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제가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 그리고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인 친밀한 장면들까지요. 영상을 보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아내의 반응은 정말 예상외였습니다. 사과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대신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미행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미행이 아니라 의심스러워서 확인해 본 거야. 내가 몇 달 동안 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잖아. 바람이 아니야. 우리는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아내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바람 피운 게 들통났는데 오히려 사랑이라고 하다니요. 사랑? 너는 결혼한 여자고 그 남자도 유부남이잖아. 그래도 우리는 진심이야. 당신은 이해 못할 거야.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거 말고. 아내는 제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배신?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생각해? 당신은 매일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탓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람 피워도 된다는 거야? 나는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어. 그 사람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거든. 그 사람 아내와 아이는 생각해 봤어? 그 사람도 고민하고 있어. 곧 정리할 거라고 했거든. 아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너 정신 차려. 그 남자가 정말 아내랑 이혼할 거라고 생각해? 유부남들이 하는 전형적인 거짓말이잖아. 아니야. 그 사람은 진심이야. 우리는 곧 함께 살 거야. 아내는 완전히 그 남자에게 빠져 있었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고 판단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나는 이혼할 생각이야. 이혼? 정말? 아내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어딘지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 하지만 그냥 이혼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무슨 책임?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 말이야. 그리고 그 남자 아내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해.
그 말을 듣자 아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많은 걸 할 수 있어.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일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당신 설마? 응, 이미 변호사랑 상담도 받았어.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고 상간자 고발도 할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데? 그건 내가 생각할 문제야. 내가 선택한 거잖아. 아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마. 우리 다시 잘해보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 너는 몇 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었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거야. 이해해줘. 이해? 그럼 그 사람 아내도 이해해줄까?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상간남의 신상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의 실명, 직장,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모든 걸 파악했어요. 무엇보다 그 남자 아내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그 남자 아내의 전화번호를 구할 수 있었어요. 지인을 통해 알아낸 건데, 이제 모든 진실을 폭로할 때가 온 거죠. 같은 피해자끼리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간남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믿어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같은 피해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의 여성이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약회사에 다니시는 김상무님 부인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전화로는 좀 어려운 내용이고 남편분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자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요? 아니요, 사고는 아닌데.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결국 그분은 다음 날 오후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약속 장소에서 만난 그분은 4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어머니답게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인가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남편분이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어렵네요. 사실 그 상대방이 제 아내거든요. 네. 아내요? 저는 천천히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행동 변화, 친구의 목격담,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들까지요. 그분은 말없이 듣고 계시다가 중간중간 한숨을 쉬셨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드렸어요. 여의도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 함께 쇼핑하는 장면,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까지요. 사진들을 보시던 그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이 맞네요. 저 아파트는 제가 모르는 곳이에요. 혹시 남편분이 따로 집을 마련했다고 하신 적 있나요? 몇 달 전부터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야근이 많아서 가끔 거기서 잔다고. 설마 그게 바람 피우려고 마련한 거였나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아내도 몇 달 전부터 행동이 이상해졌거든요. 우리 남편도 요즘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가더라고요.
두 사람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일치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들은 대화 내용인데, 저는 아파트에서 엿들은 대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내가 이혼 얘기를 꺼낸 것, 상간남이 아들이 대학 가면 정리하겠다고 한 말까지요. 그 말을 들은 그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 아들이 내년에 대학 가는데, 그럼 정말 이혼하려고 했던 거네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법적 대응이요? 네, 상간자 소송이랑 혼인방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대응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저는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확실하면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가정이 함께 대응하면 더 유리하다는 점까지요. 그럼 저희가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는 건가요? 네, 같은 변호사 선임해서 공동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도 나누어 부담할 수 있고 증거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저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미안하고. 아드님은 아직 모르시나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가 이상하다는 얘기는 가끔 해요. 요즘 집에 관심이 없다고. 정말 안타깝네요. 아이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가족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그분의 분노가 점점 커지는 게 보였어요. 저희가 함께 끝까지 싸워봅시다. 다음 주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추가 증거들을 모으고 소송 준비를 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후련했어요. 그동안 저희를 바보로 만들었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상담을 받은 날, 저와 상간남 아내분은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베테랑으로 가정 파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었어요. 증거부터 보겠습니다라며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진, 동영상, 아파트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제가 녹음한 대화 내용까지요.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상당히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정말요?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동거하는 모습이 촬영된 건 결정적이에요. 상간남 아내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이런 경우 각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두 분이 공동으로 진행하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많이요? 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에 대한 배상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어요.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상간남이 아내에게 비싼 선물들을 사준 기록,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함께 다녀온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이런 것도 증거가 되나요? 상간남 아내분이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며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됩니다. 불륜 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죠. 특히 정기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사용된 기록들은 매우 유리해요. 며칠 후, 변호사가 상간남과 제 아내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상간남이 제일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여보세요, 혹시 수진 씨 남편분이신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번 일로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만나서 뭘 얘기하죠? 이미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발요. 이 일이 커지면 저희 가족들만 힘들어집니다. 조용히 정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야 겁이 난 모양이었어요. 조용히 정리요? 몇 달 동안 제 아내와 바람 피우면서는 생각 안 하셨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합의금 드릴 테니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합의금이요? 얼마나 주실 건데요? 2천만 원. 어떠세요? 그 금액을 듣고 코웃음이 나왔어요. 2천만 원으로 몇 달간의 배신을 정리하자고요? 우리 변호사는 5천만 원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5천만 원요? 그건 너무 많아요. 많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바람 피우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돈이 아깝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제발 협의해 주세요. 저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왜 남의 아내와 바람을 피워요? 이제 와서 가정 얘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당신 정말 소송까지 할 거야? 당연하지.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지. 제발. 이혼은 해도 되니까 소송은 하지 마. 왜? 무서워. 이제 와서.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에서 못 있을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바람 피울 때 생각했어야지. 제발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늦었어. 몇 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대가야.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한 날 상간남과 아내 모두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상간남은 계속 합의를 요청했고 아내는 매일 울면서 용서를 빌었죠. 법정까지 가면 언론에도 나올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씀하시니 상간남 아내분이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의 결말을 봐야 해요. 첫 번째 법정 출석 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간남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별 수 없었어요. 제 아내는 변호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혼자 출석했죠. 피고들은 불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상간남은 머뭇거렸어요. 저희는 그냥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네. 인정합니다. 결국 상간남이 고백했고 제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원고 측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들의 불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판사의 말에 상간남과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제 위자료 금액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주가 더 걸렸습니다. 그 사이 상간남과 제 아내는 계속해서 합의를 종용했지만 저희는 끝까지 법정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판결 선고일 며칠 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간남 아내분이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으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급하게 만난 자리에서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진 씨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사과하러 온 줄 알았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사과는커녕 완전히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제 자리를 차지할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요? 자기 남편이랑 이혼하고 저희 남편이랑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열쇠까지 들고 와서 흔들면서 이제 여기 주인은 나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하게. 제 아내가 그렇게까지 당당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황당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따졌죠.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 사랑받는 여자고 제가 그냥 형식적인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한테 확인해 봤더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남편은 수진 씨와 헤어질 생각이었대요. 이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남편 말로는 그냥 재미로 만난 건데 수진 씨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결혼 얘기는 수진 씨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아내는 상간남과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데 상간남은 이미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그동안 제 아내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말하기를 처음엔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는 거였는데 수진 씨가 점점 집착하기 시작해서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남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온 아내를 보니 완전히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 상무님 아내 만나고 왔어. 이제 곧 모든 게 정리될 거야. 정리가 뭐? 우리 이혼하고 나는 상무님이랑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당연하지.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거든. 곧 같이 살 거야. 아내는 완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상간남이 자신과 결혼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소송도 진행 중이고. 그런 건 다 해결될 거야. 상무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했어. 아내는 모든 걸 상간남에게 맡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상간남 아내분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남편이 수진 씨한테 헤어지자고 말했대요. 정말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엔 믿지 않더니 나중에는 울면서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저와 상간남 아내, 그리고 상대편인 상간남과 제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여전히 상간남 옆에 앉아서 마치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몇 번, 혼인방해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아내는 상간남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피고 김상무는 원고에게 위자료 4,500만 원을, 피고 이수진은 원고들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지급하라. 높은 위자료 금액에 두 사람 모두 충격받았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아내가 상간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언제 이혼 서류 낼 거야? 그런데 상간남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아,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무슨 얘기? 미안한데. 나는 이혼할 수 없을 것 같아. 뭐라고?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이 모든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그럼 우리 약속은? 나랑 결혼한다고 했잖아. 그때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어. 미안해. 상간남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안 돼.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는데. 아내가 소리치며 상간남의 팔을 붙잡았어요. 제발 처음 약속대로 해줘. 나는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 하지만 상간남은 냉정하게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수진아.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돌아서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가버렸어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진 아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걸 잃고도 끝까지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죠. 안 돼. 이럴 수 없어. 아내는 계속 중얼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자업자득이었다고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의 가정도 버린 대가가 바로 이런 거라고 말이죠. 상간남이 아내를 버리고 가버린 그 장면을 보니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내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모든 걸 걸고 믿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등을 돌린 거죠.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구나. 저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너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도 이런 상황에서 동정해달라는 거야? 제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아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끝까지 가면 되지. 그때 상간남 아내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수진 씨도 제대로 당하셨구나. 네, 정말 자업자득이에요. 남의 남편 빼앗으려다가 본인만 망한 거죠. 위자료 집행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간남은 그래도 회사 다닐 때 모아둔 돈이 있어서 분할 납부라도 했지만 제 아내는 직장까지 잃어서 돈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6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부모님한테 빌리든 어디서든 구해와. 부모님은 이미 이 일을 알고 계셔서 연락도 안 받으셔. 아내의 부모님도 딸의 불륜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해고당한 아내는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해고 사실이 이력서에 남아있다 보니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이제 어디서 일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것도 내가 감수해야 할 몫이야. 바람 피울 때는 생각 안 했냐?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렇게까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이혼 절차에서도 아내는 완전히 불리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 배우자라서 재산 분할도 거의 받을 수 없었어요. 집도 못 가져가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나눠 가져?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원룸이라도 얻어서 혼자 살면 되지. 내가 꿈꿨던 고급 아파트 생활은 물 건너갔으니까. 아내는 정말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집도, 직장도, 심지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까지. 상간남은 그 후로 아내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번호도 바꿔버렸더라고요. 정말 냉정한 사람이었구나. 이용만 하고 버린 거야. 이제야 깨달았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재미로 놀아난 거지. 하지만 분명히 사랑한다고. 유부남들이 하는 전형적인 거짓말이야. 넌 그걸 믿고 모든 걸 걸었고. 상간남 아내분은 결국 이혼을 성사시켰습니다.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았고 아들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어요. 자업자득이죠. 가정을 배신한 대가예요. 맞아요. 이제 저희 아들도 아빠를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런 아빠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종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끝내는 게 아니야. 이미 끝난 거야. 내가 바람 피운 순간에. 그럼 나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해? 혼자서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신했는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말이야. 저는 차갑게 말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의 남자와 살림 차리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 고급 아파트에서 여주인 행세하며 잘 살 거라고 믿었지? 이제 내가 만든 지옥에서 평생 살아라.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걸 마침내 깨달은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법원을 나서면서 저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몇 개월간의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거예요. 배신당한 분노와 억울함이 모두 해결된 느낌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배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상간남과 제 아내, 두 사람 모두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가정도 파괴하고 직장도 잃고 사회적 신용도 잃었죠. 무엇보다 서로도 잃어버렸어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신자들은 그들이 만든 지옥에서 살아가고 저는 자유롭게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결혼 7년차 평범한 부부였던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불륜 사건이었습니다. 아내가 피부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면서 만난 제약회사 상무와 바람을 피우게 되었고 친구의 제보로 발각되었죠. 아내와 상간남은 별도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이혼 후 재혼 계획까지 세웠지만 법정에서 불륜 사실이 모두 드러나면서 각각 거액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간남은 아내를 버리고 떠났고 아내는 남편도 직장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도 모두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배신자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모든 걸 잃었지만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완전한 사이다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참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